새로운 방식, 조금은 익숙한 상대, 그리고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1, K리그 구단들의 어떻게 보면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맞이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출전하는 K리그 팀들의 매치데이 1은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경기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데이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전에 뭐 조별리그처럼 이 조추첨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매치데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어떤 이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이 UEFA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UEFA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역시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 페이즈가 구성이 되는 걸 보면 각 포트별로 4개 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한 개 포트에 6개 팀씩 있고 지역당 이제 2개 포트씩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서아시아, 동아시아 각각 12팀씩 나오고 총 24팀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같은 리그의 팀끼리 못 만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홈 원정은 모두 랜덤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토너먼트 진출하는 방식은 이 각 포트별로 4개 팀씩 상대한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1포트에 있는 팀은 나머지 5개 팀 중에 한 4팀을 상대하고 나머지 2포트에 있는 6개 팀 중에 4팀을 상대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 총 8번의 경기가 진행된 이후에 각 지역별로 12팀 중 8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면서 서아시아 8팀 그리고 동아시아 8팀 이렇게 16강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 동아시아 이야기죠. 이 우리나라 팀들이 많은 이 동아시아 이야기일 텐데 1포트는 빗셀 고베 J리그 J1 리그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던 고베고요. 그 다음은 울산 HD입니다. 역시 지난 K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태국 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부리람 유나이티드 그리고 호주 A리그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센트럴 코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조호르가 1포트에 자리를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다 보니까 각 리그의 챔피언들이 이 1포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포트에도 역시 6팀이 있는데요. 이 일본 컵 대회 우승팀인 가와사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당시에는 FA컵이었죠. FA컵 우승을 했던 포항 스틸러스가 이제 2포트에 위치를 했고요. 중국 FA컵의 또 우승자였던 상하이 선화가 역시 또 클럽 이 FA컵 챔피언 자격으로서 이제 이 포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코하마가 이 J리그 이제 2위를 기록하면서 차상위 주자로 이제 이 포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 광주 역시 2위 포항이 FA컵을 들면서 2+1 제도에 의해서 원래는 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했지만 이 중간중간 빈 구석이 발생을 하면서 광주가 결국은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던 산둥 타이산이 합류하면서 1포트, 2포트 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매치데이 이야기로 들어가서 K리그 구단들의 매치데이 첫 번째 경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제 9월 17일 화요일 19시에 열리는 이 광주FC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고요. 두 번째 경기는 역시 9월 17일 21시에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선화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 18일 수요일 7시에 열리는 울산 HDFC와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가 이번 매치데이 첫 번째에는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9월 17일 화요일 7시 가장 먼저 열리는 이 광주FC와 요코하마 F 마리노스의 경기부터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다 보니까 좀 더 전술적인 것보다는 팀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광주FC는 K리그 1 차상위 구단 3위로 이제 진출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최초 이제 진출을 하게 됐고 최고의 결과는 이번 시즌에 나온 이 리그 페이즈가 되겠고요. 현재 국내 대회 성적을 보면 K리그 1에서는 이 7위를 유지하고 있고 코리아컵에서는 4강에서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번 리그 페이즈에서는 1포트에선 조호르, 고베,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하고요. 2포트 중에서는 요코하마, 가와사키 그리고 상하이 선화 그리고 산둥 타이산을 상대하게 되는 광주 FC입니다. 자, 반면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역시 J1 리그의 차상위 구단 자격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력은 광주FC의 반에 좀 많은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총 7회 동안 진출을 했고요. 최고의 결과는 바로 직전 시즌에 보여줬던 준우승이었습니다.
이 알아인과의 승부에서는 좀 안타깝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뭐 어쨌든 준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지난해 이제 울산을 잡고 동아시아권에서는 최고점으로 올라가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그런 좋은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이 국내 대회 성적 보면 J1 리그에서는 역시 7위이고 1항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데 8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준우승을 했던 그 올해 초의 어떤 성적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한데요. 뭐 어쨌든 그래도 아직 시즌이 좀 남아있는 일본 리그이기 때문에 또 반등의 여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리그 페이지에서는 울산 그리고 부리람, 센트럴 코스트, 상하이 하이강을 1포트에서 만나게 되고요. 2포트에서는 광주, 그리고 산둥 타이산,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상하이 선화를 만나게 되는 요코하마 마리노스입니다. 자, 직전 경기 양 팀의 라인업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포항을 상대로 광주가 펼쳤던 지난 경기에서는 4-4-2로 나왔는데 이거 뭐 그냥 4-4-2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걸 광주의 축구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교토상가를 상대로 또 경기를 했었던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라인업은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 또 한번 또 참고를 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를 보면 역시 첫 번째는 같은 양 팀의 순위입니다. 두 팀 모두 사실 리그 페이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말고 이 본 리그에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위기 역시 좀 애매한 경향이 없지 않게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을 했던 팀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처음으로 나오는 팀이 맞대결을 하게 된다는 건 좀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의 분위기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봤던 광주는 언더독의 색채가 상당히 짙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 요코하마를 상대로 상대적으로 전력이 뒤처져 보이는 광주FC가 비슷한 성향의 경기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와 이제 더불어서 이정일 감독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상위 팀을 패는 데 익숙한 광주가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어떤 전반적인 틀이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좀 노려야 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광주에서는 이희균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는 아마노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희균은 뭐 너무나 이정효 감독의 이 축구의 핵심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키플레이어 뽑지 않을 수 없고요.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이지만 뭐 주전을 뛸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아마노준 선수는 K리그에서 광주를 상대한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득점을 기록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아마노준 선수 역시 한번 조심해야 할 만한 선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하이 선화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주와 요코하마의 경기가 끝나고 21시에 상하이에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상하이 선화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 모두 포트 2에 속한 팀들입니다. 자, 우선 역시 상하이 선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중국컵 대회 우승, 중국 FA컵 우승을 통해서 진출 자격을 얻은 상하이 선화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 총 9번 꽤 많이 진출을 했죠. 최고 결과는 2006년에 기록했던 8강입니다. 분명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팀이기도 하고 지난해 컵대회 우승을 했던 것이 괜히 한 것이 아니다라고 싶을 만큼 현재 국내 대회 성적도 좋은 편인데요.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현재 승점차가 좀 나기는 하지만 2위를 기록하고 있고 FA컵 역시 다시 한번 또 4강에 진출하면서 지난해 본인들이 읽어냈던 그 경력 그리고 자격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 페이즈에서는 1포트 조호르, 센트럴 코스트, 울산 그리고 고베를 만나게 되고요. 2포트에서는 포항, 가와사키, 그리고 광주FC 그리고 요코하마 마리노스를 만나게 되는 상하이 선화입니다. 자, 반대로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FA컵 우승 자격으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 앞에서 봤던 상하이 선화의 9번보다 많은 총 10번입니다. 이번 당이 포함이고요. 최고 결과는 2009년에 보여줬던 이 좋은 우승의 경력이고 그만큼 포항 스틸러스가 또 역사가 깊은 팀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국내 대회에서는 K리그 1 6위를 마크하고 있고 코리아컵에서는 현재 결승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결승은 좀 한 2달 정도 뒤에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리그 페이저에서는 1포트에서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무리안 유나이티드, 비셀 고베, 조호르 다를 탁짐, 그리고 2포트에서는 상하이 선화, 산둥 타이산, 요코하마 마리노스, 그리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만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자, 직전 경기 라인업 역시 보면 저장을 상대로 했던 상하이 선화의 경기는 다이아몬드 4-4-2의 경향을 또 짙게 보여주고 나왔던 경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시간 촉박함도 있고 이걸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떤 경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포항을 상대로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전 경기 좀 명단만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안드레 루이스는 전북에 있었던 그 안드레 루이스는 아닙니다. 광주를 상대로 했던 포항의 라인업은 또 베스트가 나왔죠. 이번 경기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박태하 감독이 최고의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또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상반된 최근의 흐름입니다. 지난 이 광주와 요코하마의 경기 보면서는 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상하이 선화와 포항은 살짝 흐름이 좀 다르죠. 현재 상하이 선화는 4연승 중에 있고 포항은 좀 좋지 않은 흐름에 비교적 초반에 보여줬던 그 우승을 언급했던 그때와는 좀 다른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항에게 조금 더 안 좋은 징크스 내지는 뭐 기록이라고 한다면 올 시즌 상하이는 홈에서 강하고 최근 포항은 원정에서 약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 경기가 상하이 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 포항이 좀 더 대비를 하고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올해 홈에서 진 적이 없고 포항은 최근 원정에서 4경기 동안 무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기 위한 포항의 노력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그 다이아몬드 442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원 자원이 많은 이 상하이 선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원 숫자가 많은 상황에서 포항의 중원이 잘 버텨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플레이어는 상하이 선화에서는 테세이라 이 공격형 미드필더죠. 그리고 백성동 선수 역시 1.5선 내지는 2선에서 이 포항의 어떤 공격 전개를 도와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의 맞대결,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좀 넘버 10의 맞대결을 이번 경기에서는 좀 지켜보면 또 흥미롭게 경기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산 HD 그리고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하루 넘어가서 9월 18일, 19시에 벌어질 예정이고요.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울산 HDFC는 포트 1포트에 있고요. 그리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2포트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홈팀 울산 HDFC입니다. K리그 1 우승 자격으로 이제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진출해 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 개편 이후에 보면 총 12번 진출을 했습니다. 이번 포함이고요. 최고 결과는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번의 무패 우승이죠. 이 무패 우승 2번을 기록한 팀은 울산 HDFC가 유일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 내 성적도 좋죠. K리그 1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코리아컵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포항과 같이 현재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울산 HD는 1포트에서는 고베, 조호르, 상하이 그리고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만나고요. 2포트에서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요코하마 마리노스, 상하이 선화 그리고 산둥 타이산을 만나게 됩니다. 자, 상대팀 가와사키 프론탈레입니다. 일본 컵 대회 1왕배 우승을 하면서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총 11번 진출을 했습니다. 최고 결과는 8강, 총 3번 8강에 진출했는데 그 이상은 가지 못했던 가와사키 프론탈레고요. 현재 국내 대회 성적 보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제2원 리그에서는 13위 그리고 1왕배 대회에서는 3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지난해 컵대회 우승을 했던 팀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1포트에서 울산 그리고 상하이 부리람 그리고 센트럴 코스를 만나고요. 2포트에서는 광주, 상하이 선화, 산둥 타이산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직전 경기 라인업 보면 강원을 상대로 이 김판거 감독의 울산은 4-3-3 정도의 라인업을 사용했고요. 사간도스를 상대로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좀 전통적인 4-2-3-1 내지는 4-3-3 정도의 포지션을 역시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울산 HD와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맞대결은 정말 최근에 보면 매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이번 추첨을 할 때도 또 너야 싶은 어떤 그런 눈빛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포트에서는 한국팀이 두 팀이기 때문에 울산 HD 입장에서는 이 포트에 있는 한국팀 제외한 모든 팀을 다 만나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울산 입장이나 가와사키 입장이나 서로 참 지긋지긋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로끼리 가장 많이 상대한 해외 구단입니다. 이제 울산 HD도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함께했던 11경기가 이 K리그 구단들을 제외한 해외 구단 중 가장 많이 상대를 했던 팀이고 이 가와사키 역시 울산 HD가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 11경기 동안 5승 4무 2패로 울산이 좀 많이 앞서 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에도 이 경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울산은 홈에서 2대2로 비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울산은 이적 시장도 치렀고 감독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가와사키는 이적 시장 치렀지만 감독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축구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가와사키가 아쉽다면 더더욱 울산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울산은 흐름을 살려야 합니다. 최근 5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울산인데 현재 아쉬운 상황에 가와사키를 어떻게 보면 좀 압도를 해야 첫 경기부터 조금 더 좋은 흐름으로 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역시 가와사키와 울산의 맞대결에서는 역시 이 중원 싸움이 상당히 주요했죠. 키플레이어는 지난 K리그 경기 소화하지 않았던 정우영, 그리고 이 가와사키에서는 와키자카 야스토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1 K리그 팀들의 각각의 한 경기씩 해서 3경기 총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경기가 계속해서 있을 거니만큼 한 팀 한 팀 다루는 것보단 이렇게 좀 한 번에 좀 많이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좀 더 고심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이런 스타일대로 갈 거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뒤에서는 이제 거의 다루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전술적인 부분 역시 이 매치데이 2부터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데이 1 프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